와이프가 그럴 거 아니에요. 네. 너 나 국회의원 계속할 그냥 국회의원 때려치는 게 낫지. 네. 지분 못 팔겠다잖아요. 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설춘환의 맞수열전. 야, 정말 혼돈의 시기. 2020년도 하반기. 중요한 것은 또 2021년도 어떻게 될 거냐. 그래서 저희가 정말 어렵게 모셨습니다. 대한민국 부동산 거의 저는 뭐 원탑, 특탑이 아니냐 이런 말씀 좀 드립니다. 우리 이영삼 박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이영사입니다. 제가 박수 한번 쳐드리고 가겠습니다, 박사님. 네. 야, 사실 정말 너무 모시기가 어려웠는데 일단 박사님 간단히 뭐 본인의 소개를 한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이영삼이고요. 부동산학 전공을 했습니다. 지역 분석과 정책을 주로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많이들 검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사실 제가 이제 예전에 우리 이영삼 박사님 가끔 뵀었을 때 저는 이제 원래 우리 이영삼 박사님이 이제 그 조남이 사실 아라비아 수자하고 좀 비슷해가지고 느낌상 203호에 사시나? 제 전번이 0204.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야, 정말 독특하신 그런 또 조남. 그래서 사실 뭐 누구나가 또 사랑할 수밖에 없는 또 조남이 아니냐. 그러니까 이름 때문에 논리를 많이 받았는데 나는 그게 장점이 되더라고요.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굉장히 장점이 되더라고요. 알겠습니다. 다 더하면 5. 네, 2 더하기 0 더하기 3은 5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203이라고 하지. 203. 203. 알겠습니다. 박사님 생각하시기에 네. 2021년도 네. 부동산 시장 좀 어떻게 좀 전망하시는지 좀 간단히. 상반기에는 약간 하락이나 보합되지 않겠냐라는 생각. 2020년도 상반기예요? 네, 네네. 상반기에는. 네. 그리고 하반기에는 이제 이게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네네. 상승 모드로 돌아가지 않겠느냐라고 봅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근거가 있어야 되거든요, 네. 박사님. 네, 자 상반기에는 좀 약간 보합 내지는 하락. 네. 이유는? 가장 큰 이유가 이제 6월 초까지 네. 우리가 신고제가 이제 되고 우리가 이제 양도세나 이런 거가 네. 정책자가 이제 모든 혜택이 끝나죠. 네네. 그러면 이제 법인 물건 특히 네. 법인으로 많이 샀던 물건들과 네. 다주택자들이 이제 망설이고 있는 거죠. 네네. 지금은 굉장히 망설이고 있어요. 네. 많이 망설이고 있고 네. 또한 이게 이제 종부세나 이 보유세가 얼마나 나올지를 모르는 상황에서 그렇죠. 이걸 유지하고 갔을 때 네. 그 유지 비용 네. 또 하나는 그걸 중간에 어떤 일이 있었을 때 매각했을 때 양도 차익이 다주택자는 80%. 엄청나죠. 네. 그러니까 100%다 수입 네, 네, 가져간다고 네. 말이지. 맞습니다. 네. 왜냐하면 국가가 중간에 납부합니다. 뭐 재산세하고 양도세에서 공제되는 게 몇 가지가 네, 안 네, 되니까 맞습니다. 나머지 다 가져간다는 네, 얘기니까 네. 뭐 이제 생각을 하겠죠. 네. 그래서 이제 다주택자들 입장에서는 똘똘한 한 채 쪽으로 이제 턴을 할 거고 네네. 지금도 뭐 많이 턴을 하고 맞습니다. 있지만 생각. 또 하나는 어떤 거냐면 정책적인 게 지금 계속 압박을 하고 있는 맞습니다. 중. 네. 지금도 하고 있는데 또 하나가 나올 거라는 거죠. 네네네. 임대차에 대한 거나 뭐 다른 보완책이 네. 또 나올 거라 연말까지는 네. 아주 죽이겠다고 작정한 거죠. 제가 지금 어제 들은 찌라시는 수도권의 모든 지역을 투기 과열지구로 묶고 네. 김포하고 파주를 조정 대상 지역으로 전격적으로 묶겠다라고 하는 부분이 언급이 나왔는데 어떻게 보세요, 박사님? 김포는 안 묶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예, 너무 많이 김포는, 떴는데. 뜬 데만 떴기 때문에 네네. 전체적인 거로 해야 되는 거고 네네네. 파주도 이제 GTX 내용선 때문에 네. 가장 큰 거기 때문에 네. 파주는 조정구역 들어갈 가능성이 오히려 근데 파주가. 그 찌라시는 어디서 나온 찌라시야? 사실 말씀드리기 좀 곤란한데 네, 아주 정보통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물어본 거예요. 네, 네. 그렇습니다. 네. 실제로 그 지난번에 원래 이제 그 조정 대상 지역을 많이 묶었을 때 네. 김포랑 파주가 빠지면서 네. 저희 뭐 수강생부터 해서 엄청나게 매수를 했었거든요. 그 이후에 김현미 장관하고 그 박선호 국토부 제1차관이 김포도 요건이 됐다, 파주도 요건이 됐다, 잡겠다. 근데 그때 다시 뭐가 있었냐면요. 사실 서울이나 다른 데가 네. 가격이 너무 많이 떠버리니까 김포, 파주 이거 잡아서 뭐 하냐라고 했는데 최근에 김포 그냥 폭등하더라고요, 박사님. 폭등까지는 아니죠. 수원 폭등한 거나 네. 다른 거에 비하면 폭등이라고 할 수가 없죠. 네. 김포는 그냥 슬금슬금 올라갔다 신압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야지. 신압으로, 네. 무슨 폭등까지는 좀 아닌 것 같아요. 나중에 이제 네. 뒷노선도 이제 발표할 네, 거니까. 맞습니다. 예. 뒷노선이 어떻게 발표되냐가 네. 문제죠. 김포는 뭐 무조건 D를 가야 되지 않나? 네. D가 들어가야죠. 네, 맞습니다. 그럼 박사님 어쨌거나 이제 내년도 하반기에는 조금 다시 한번 상승세로 돌아설 것 같다. 근거는 또 뭘까요, 박사님? 그거 가장 큰 거는 이제 정리가 되죠. 어느 정리가 정도. 됐으니까. 정리가 되고 나면 네네. 자금이 이제 부동산으로 돈을 벌었던 분들이 네네. 부동산의 맛을 알거든요. 네네. 아파트 투자만 잘하면 네. 보통 조금 올라간 게 1억 5천, 네. 뭐 1억, 네. 뭐 얼마 안 투자했는데도 네. 그 맛을 봤는데 네. 그 맛을 봤는데 그거 어떻게 빠져요? 네. 근데 반대로 떨어지면 어떡하죠, 박사님? 떨어질 가능성이 거의 없죠.
그러면 이제 실제로 박사님, 코비드 실물 경기 좀 좋지 않은데 다만 이제 금리가 워낙 낮아가지고 그러면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제가 이제 약간 뭐 주식을 좀 합니다만 박사님. 난 주식은 몰라요. 이게 이를테면 뭐 주식은 어찌 보면 약간 뭐 퍼라고 하는 게 있어가지고 이게 좀 저평가냐 고평가냐. 근데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우리 이제 박사님께서 정말 지금의 어떤 그 아파트 가격 가치 대비 이게 정말 가격이 높은 거냐 좀 저평가냐 이런 거는 한번 말씀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거를 네. 이제 학문적으로 얘기하면 네. 두 가지를 얘기해요. 네. 현재 가치 모형이라는 네네. 모형이 있어요. 그러니까 네. 또 하나는 어떤 거가 있냐면 로그 주기형 모형, 로그 패턴, 주기형? 로그 네네. 주기형. 그 두 가지를 갖고서 저희가 지금 그 현재 부동산 가치가 네. 적정한가 네네. 하는 이런 걸 이제 우리가 학문적으로 이제 그 판단을 하는데 네. 이 두 가지가 다가 이제 주식에서 나왔어요. 예. 그러니까 주식에서 나오다 보니까 그거를 부동산으로 대비해서 정확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지금 현재로는 학문적으로도 네. 현재 강남의 부동산 값이 적정한가에 대해서 질문을 하면 네. 모형을 만들어내기 어려워. 네네. 그러니까 이건 뭐 현실적 내용으로 만들어내기 네. 어렵다는 네. 거죠. 또 하나는 뭐냐면 이제 그 현재 가치가 맞다 안 맞다를 하기 위해서는 네. 중요한 거는 서울이라는 위치에 가장 중요한 거는 PIR. 그러니까 네. 우리가 얘기하면 주택가격 지수를 연내 소득으로 네, 몇년 환산을 만에. 했었을 때 네. 그 일반적으로 퍼 뭐 이렇게 하는 네네, 것처럼 네, 이제 네. 주택에서는 PIR을 많이 사용하는데 네. 그 PIR을 해서 했을 때 네. 주택은 지금 우리가 상당히 높은 수준에 속해 있는 건 네, 맞아요. 근데 네네. 강남은 PIR이 얼마나 될 거냐는 네, 거지. 네, 네. 그거에 비하면 네. 그렇게 높은 주택가격 지수가 아니고 네. 또 하나는 뭐 우리가 주로 이제 연구 논문이나 이런 거에서 비교를 해보면 네. 세계 주요 도시하고 강남하고 비교할 수밖에 없다. 네. 왜냐하면 제가 강남을 얘기하는 이유는 네. 그 현존 가치의 가장 기본적인 거가 강남이 올라가 버리면 네. 다른 데가 거기에 따라서 키재기에 따라서 네, 네, 올라갈 네. 수밖에 없기 네, 때문에 네.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네. 세계 주요국들에 대한 거 쭉 나오는데 네. 우리나라는 110% 정도에서 120% 정도 네. 지금 이제 뭐 나온 거고 네. 이게 국토연구원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네, 네. 그런데 밴쿠버 같은 경우는 네. 한 150, 160% 정도. 네. 런던 네. 같은 경우는 한 120% 정도. 네. 런던 같은 경우에서도 지역적으로는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요. 네, 네, 네.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서울에서도 마찬가지지 런던 시내에서도 네. 떨어지는 지역이 있고 네. 올라간 지역은 2배 이상 올라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내용은 우리나라가 지금 우리나라 서울이나 우리나라가 전체가 우리나라 문제뿐만이 아니고 네. 세계 각국의 주요국의 다 문제라는 거죠. 네. 최근에 이제 그 우리 2030, 40에 요즘 이제 이런 분들이 최근에 한 5, 6년 전에 이제 부동산 입문하신 분들은 부동산은 안 떨어지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파트 가격은 안 떨어진다. 그렇죠. 근데 사실은 어떤 재화가 박사님 또 좀 많이 오르면 네. 좀 떨어졌다가 또 올라갔다 이렇게 되는 게 또 원래 맞는 거잖아요. 박사님? 주식을 너무 잘하니까 그런 거고 네네네. 부동산은 네. 이제 우리가 왜 떨어질 때 이제 부동산 우리나라가 네. 떨어졌을 때는 네. 세 가지 요인에서 네네. 떨어졌어요. 네. 그러니까 하나는 공급이 진짜 왕창 됐을 때, 네네. 그러니까 노태우 대통령 때 네. 서울의 수도권을 일기 신도시를 네. 만들어서 네. 200만 원을 만들었고 네. 그때 일기 신도시 만들 때 각 광역시마다 또 그 신도시를 만들었어요. 네, 네. 그래서 우리가 전국적으로 한 500만 가구가 네. 공급이 물량 앞에서는 장사가 답이 없죠. 없죠. 맞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우리가 IMF라는 것 때문에 떨어졌죠. 네. 네. IMF 때에 이제 우리가 금융학이 두 가지로 나눠졌죠. 네. 어떤 거냐면 집을 지킨 자와 네네. 집을 판 자. 예. 그때 이제 우리가 얘기하면 부동산 재벌이 이제 나오기 시작했죠. 네. 그때 뭐 여러 가지로 해서 부동산 재벌이라는 얘기도 나오고 지금의 괴리감보다는 그때 올라갔던 괴리감들이 더 큰데 사실은 네네. 지금처럼 이렇게 언론화가 많이 안 됐죠. 네. 왜 그러냐면 뭐 그때는 이게 대중적이질 않고 네. 하는 사람들만 했어요. 아. 하는 사람들. 네. 설 교수님도 그때 제일 많이 보셨잖아요. 조금, 네. 네. 조금 본 건 아닌 네, 것 같고. 어리를, 네. 세금은 제대로 내셨는지 모르겠어요. 네. 네. 탈루 주먹구구시잖아요. 주먹구구였으니까 네. 지나갔으니까 얼굴 너무 좋아지신 것 같아요, 박사님. 네. 너무 혼자만 많이 드셔가지고, 박사님. 네. 알겠습니다. 술을 많이 마셔서 알겠습니다. 네. 정리를 해서 네, 정리. 그래서 그리고 나서 리본 사태 때 폭락할 거라고 네, 생각했어요. 2008년도. 2008년에 폭락할 거라고 네. 생각했는데 폭락을 안 했어요. 네. 네. 우리가 경제가 망하지 않는 예, 이상은 예, 예.
그래도 이제는 또 부동산 잡고 있겠다. 아, 네. 네, 그런 거죠. 그럼 박사님 제가 이제 오히려 이제 역으로 한번 그럼 이렇게 한번 질문을 한번 네. 드려볼게요. 네. 사실은 뭐 다른 분들은 답을 잘 못하는데 네. 자 그러면 거꾸로 말씀드려서 우리 박사님께서는 어쨌거나 2021년도에도 아파트 네. 가격은 강한 상승, 2021년도, 22년도까지는 느낌적으로는 조정이 없을 것 같다. 네. 그러면 이제 이걸 잡고 싶은 정부 입장에서는 네. 그럼 박사님 어떻게 하면 잡을 수 있다? 이런 걸도 한번 답을 줘보세요, 박사님. 정부 대안에는 많죠, 사실은. 네네네. 어떻게 하면 정말 잡을 수 있습니까?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네. 부동산을 거래하고 투자하는 거에 네. 수많은 불법들이 난무하잖아요. 네. 뭐 야장이라는 데가 우선 가장 네. 그런 거고. 네. 뭐 여러분들 다 아시잖아요. 야장 가면 다 불법 거래, 네, 네. 현찰 거래 네. 뭐 이런 거. 그 야장 안 잡는다는 자체가 네. 또한 문제고. 네. 정부는 이거 의지 없어요. 아. 잡고 방법은 여러 가지예요. 네네. 뭐 수사기관 동원하면 네. 부동산 거래원 두었다 뭐예요? 네네. 거기에서 검찰, 경찰, 네. 국세청, 네. 우리나라의 금감원까지 동원하면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네. 은행 거래 다 뒤질 수 있는데 네, 네. 그걸 안 하고 있잖아요. 네. 그거는 정부가 네. 지금 거꾸로 세금 많이 걷어야 되잖아요. 네. 그거 잡겠다고 얘기만 하는 거고 네. 폭락할 것 같으면 정부 청와대 인사들이나 네. 장차관이나 네. 고위직들이 네. 자기 집부터 팔아요. 네. 걔네들이 안 팔잖아요. 네. 강남에 있는 그 집 수석 모 수석 있었잖아요. 네, 청와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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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 양반 같은 경우는 청와대 수석은 그만두더라고 네. 지금 못 팔겠다 하냐. 아, 맞습니다. 그렇다면 투자 전망 그렇다 치고 네. 박사님 그러면 이제 저희가 종목별로 하나만 좀 간단히 나눠보면 네. 아파트는 어쨌거나 뭐 계속 고할 것 같다. 그쵸. 네. 근데 그렇다면 요즘에 이제 아파트가 워낙 비싸다 보니까 네. 사실 집을 못 사잖아요. 또 대출도 규제가 엄청 심하고. 돈 없는 사람은 못 맞습니다. 살죠. 못 삽니다. 네. 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오피스텔이나 상가 공장은 어떠냐 이런 분들이 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좀 말씀을. 저는 뭐 네, 박사님. 사실은 오피스텔은 네. 사실 저는 좀 반대예요. 아, 네, 반대. 그 돈이 있으면 네. 지방이라도 아파트 사는 게 낫다. 아, 지방이라도. 네. 그러니까 그다음에 공장은 네. 우선 공장 하시는 분들은 우리나라에서 최대 수혜자들이에요. 아, 네. 그러니까 왜 수혜자냐면 우리가 과밀 억제권 내 공장 그거를 방지를 하면서 네. 제조업하는 분들한테 기본화 신고해서 계속 돈을 밀어주죠. 예, 예. 그러니까 공장 하겠다고 하면 제조업은 일단 80% 90%까지 네. 매도가에 대출을 해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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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리고 또 기술 지원금 뭐 해가지고 여러 가지 받고 네. 또 조금 어느 정도 기업이 있는 사람들은 각 지방으로 내려가게 된다면 지방세, 네. 그다음에 뭐 법인세도 반으로 깎아주고 뭐 네. 여러 가지 뭐 땅도 네. 싸게 주고 네. 또 운영하고 있다 보면 땅값 네. 올라가고 그 땅값 네. 팔고 또 딴 데 가서 공장 짓고 네. 공장은 앞으로도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좀 유망하지 않겠나. 아, 그러니까 제조업하세요. 젊은 사람 제조업. 그럼 제가 잠깐 또 치고 들어가면 사실은 이제 저도 이제 우리 박사님 말씀에 동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오피스텔은 사실은 뭐 나중에 매매 차익이 쉽지 않다. 난 싫어요. 네. 근데 이제 사실 지금 우리가 찍고 있는 이 도시빚만 한 두세 배 떴더라고요. 제가 분양을 한번 예전에 확인해 보니까. 근데 사실 잘 안 뜨는데 워낙 오래되고 위치가 좋다 보니까. 근데 사실 요즘에 그 코비드 때문에 박사님 그 공장이 부도가 많이 났대요. 그래서 내년도에 공장 경매 물건이 많이 나올 것 같다. 어떻게 그러면 좀. 근데 이제 네. 그 한국은행 거하고 국민은행 자료 갖고 와서 네네. 이런 질문을 받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고 네네. 그 연체율에 대한 네. 주택 연체율하고 공장 연체율을 네. 봤는데 네네. 높지가 않습니다. 높지 않습니다. 연체율이 높아야 네. 나중에 네. 부도가 많이 나는데 네. 연체율이 높지 않다. 그러니까 네. 우리가 보도 자료나 이런 것도 있지만 우리가 통계 자료, 그러니까 네. 우리가 얘기하면 한국은행이나 국산은행이나 뭐 국민은행이나 네네. 이런 네. 각 연구기관에서 나온 그 자료가 네. 정확하다고 봐야죠. 제 주위에는 어쨌거나 지금 뭐 양준이, 찌라시? 아니, 포천 이런 데서 지금 실제 아는 지인분들이 부도가 나기 시작해가지고 이 코비드 때문에 장사가 지금 이 제조업이 네. 상당히 어렵다. 그러니까 지금 2%의 연체율이 있는 거 보니까 네. 100개 중에 한 2개 정도는 부도가 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해도 좀 타당한 거 아닙니까, 박사님? 그 2%는 다른 네. 우리가 얘기하면 네. 그 거의 0.2%에 그러니까 1000개 네. 중에 2개 정도 네. 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 아, 박사님 완전히 긍정적이시네요, 박사님. 그럼요. 네. 긍정 마인드로 살아야죠. 그래서 이게 뭐 그러는데. 관상이 좋으시구나. 너무 그렇습니다, 박사님. 자, 어쨌거나 우리 이영삼 박사님 말씀은 어쨌거나 2021년도, 22년도에 야, 아파트는 좀 좋아 보인다. 그러나 오피스텔은 조금 좀 고민 많이 하자. 그러나 이제 공장은 입지가 좋은 곳들은 좀 괜찮아 보인다. 이렇게 좀 말씀을 하시는 걸로 좀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박사님 학생들은 저희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은 그러면 이제 어디를 좀 찍어줬으면 좋겠다. 사실은 좀 이렇게 두리뭉실을 하게 해서라도 근데 돈에 맞게 우선 자기가 종목 선택을 먼저 해야 돈에 돼요. 맞게가 중요합니다, 박사님. 돈, 네, 그러니까 네. 자기가 투자할 수 있는 네. 돈이 네. 얼마고, 네. 그러니까
보통 제가 상담받으면 제일 먼저가 이 금액을 안 알려줘요. 얼마 있어? 네. 말을 안 해. 네. 가장 중요한 건 서울 수도권이에요. 네. 서울 수도권하고 5대 광역시 중에서도 네. 저는 대전 쪽, 세종 쪽. 네. 야, 요즘 가장 폭등한데. 네. 내일도 제가 세종 가는데 네네. 거기는 뭐 앞으로도 더 오를 가능성이 앞으로 야. 상당히 있기 때문에 네네. 서울에 진입 못하시는 분들은 대전 쪽 진입도 괜찮습니다. 네. 대전 쪽 진입도 괜찮고요. 네. 저는 이제 그런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네. 부산이 우리의 지금 우리나라의 제2의 도시인데 네. 제2의 도시가 맞는지 인구수나 이런 거 여러 가지로 봤을 땐 제2의 도시가 맞아요. 네. 근데 여러 가지 산업적인 거나 이런 걸로 봐서 일자리 네네. 이런 걸로 봤을 때는 네. 지금 이미 일자리나 이런 건 인천한테 밀렸거든요. 네. 그리고 고급 일자리나 이런 거는 또 네. 우리가 이게 안정적인 거나 뭐 연구나 이런 걸로는 대전한테 대전이 또 좋죠. 월등히 낫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대전 쪽은 우리가 얘기하면 화이트 칼라 위주로 굉장히 많이 네. 근데 실제 그렇게 똑똑하신 분들이 투자는 잘 못하더라고요, 박사님. 왜냐면 맞아요. 너무 머리가 좋으니까. 뭐요? 네. 맞아요. 그거는 저도 그런 분을 알고 있어요. 20년째 네. 저한테 물어보는 분이 계세요. 그분들이 저한테 물어볼 때 판교에 내가 청약을 넣으라 그럴 때부터까지가 네네. 그분들이 무주택자이셨어요. 네. 판교가 그때 10년 전? 10년 좀 넘. 네, 좀 더 됐대. 네. 그때 거기가 넣기만 했던 그분들은 됐어요. 네네. 안 했어요. 예. 그리고 2년마다 물어봐요. 네. 2년마다 가격이 오르고 내리고 그래서 강남에 있던 분들이 왜 강남 집값을 아들한테 증여를 하느냐, 네. 자녀들한테 증여를 하느냐. 네. 그분들이 해외를 나가서 보고 그 사람들이 이제 언어가 되고 뭐가 네네. 되니까 네. 해외 자료를 본다라는 얘기죠. 네. 해외 자료를 보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우리 집값하고 내 집값 올라갔는데 다른 데 집값은 어때? 하고 봤더니 네. 다른 데가 더 비싸다라는 거지. 네네, 그러면 네. 강남도 이미 수준이 거의 올라갔는데 네. 더 올라갈 거라고 보는 거죠. 네. 지금 이게 조정이 되려고 하면 가장 기본적인 것은 금리가 좀 올라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금리가 너무 낮아요. 그러면 아까 우리 이영삼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책 변수가 상당히 중요한데 지금 이영삼 박사님은 노골적으로 정부는 잡을 마음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저는 잡을 마음은 일단 있는데 이것이 이제 어떻게 될 거냐. 요즘에 뭐 전매 제한도 지금 막 경찰들이 수사하고 있기도 하고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만 저는 그랬을 때 놓고 본다면 사실 지금 또 뜬 가격들이 저는 늘 말씀을 드리지만 1000세대가 있다면 이게 거래가 그래도 못해도 한 5, 60개가 거래가 되면서 좀 가격이 올랐다면 상관이 없는데 한두 개 가지고 5천, 1억, 2억 5천 이렇게 뜬다라고 하는 것은 좀 가격적인 측면에서 이게 과연 정당한 가격이냐. 저는 그것이 오히려 좀 조정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오히려 그런 부분들이.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조정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라고 보는 거죠. 사실 저의 입장은. 박사님 어떻습니까? 지금은 이제 매수 우위 시장이 아니고 네. 매도 우위 시장인데 네. 매수 우위 시장 같은 경우는 하락장이나 네. 보합장으로 가야 되는데 네. 지금 물건 하나 나오면 나오는 대로 몇 명씩 들러붙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 얘기는 뭐냐면 안 판다는 얘기죠. 네. 그러니까 1000명 가운데 0.1%, 네. 0.1%는 어쩔 수 없이 내가 다른 데로 가거나 네네. 아니면 이 자금 가지고 다른 걸 해야 되거나 네. 이런 사람들 외에는 지금 안 판다는 거죠. 네. 음마 같은 경우는 4,400세대예요. 네. 거기에 물건 5개도 안 나와. 예. 그 말이 됐냐는 얘기죠.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이제 부동산은 이제 심리인데 그쵸. 지금 많은 분들이 이게 시그널이 없어요. 이게 떨어질 거라고 하는 시그널이 별로 없다 보니까 계속해서 갖고 있지 않느냐. 갖고 있으면 뜰 것 같다. 이런 느낌이 없잖아요. 있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 가장 큰 게 이제 심리적인 네. 거로 우리가 얘기하면 정부는 네. 아까 저한테 질문 안 내준 거죠. 정부가 잡으려면 심리를 꺾어 놓으면 네, 돼요. 맞습니다. 네. 심리 꺾어 놓으면 뭐 몇 사람 집어넣고 형사처벌 시키면 돼요. 네, 뭐 네. 그러면은 뭐 여기 네. 방송도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네. 사실 요즘에 아파트들 가격을 조정하는 사람은 입주자 대표 사람들이에요. 입주민들이더라고요. 카톡으로 야 누가 매물을 내놓으면 야 이거 제대로 알아봐라. 이거 시세 아니다. 가두리 양식장 뭐 이런 표현을 써가면서 시세를 조정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거 좀 무서운 시장이 돼버렸구나. 이게 이제 사실 카톡이나 이런 게 카톡이나 밴드가 없었다면 이런 게 별로 없었을 것 같은데 요즘 어떻습니까? 그런 어떤 시세 조정 관련돼서는 박사님 생각은 좀 어떠세요? 정부가 그걸 잡을 생각이 없대니까. 네네. 잡으려면 얼마든지 잡죠. 뭘 못 잡겠어요. 네. 그 시세 조정하는 게 뭐 우리가 얘기하면 네. 중개하시는 분들만 그러겠어요. 아니면 네네. 입주민만 그러겠어요. 네. 입주민이야 자기 재산 네, 지키려니까 네네. 하는 거고 네. 가장 큰 거는 뭐 우리 같은 유튜브들도 문제고 그다음에 뭐 더 문제는 그걸 또 해서 먹고 사는 사람들도 네. 문제고 네. 그 어떤 그런 것들이 이제 사실은 그 뭐라 그럴 수가 없는 게 네. 자본 시장의 재테크 시장에서 맞습니다. 네. 사모펀드도 할 수 있는 네, 거고 여러 가지 네, 할 수 네, 있는 네, 건데 네. 그런 거를 또 정부가 어떻게까지 개입을 할 거냐 네, 네. 이런 것도 좀 문제긴 해요. 네. 지금은 정보가 너무 빨라서 네.
근데 제 주위에 박사님 네. 사실 뭐 이제 워낙 우리가 이제 의식주 중요하잖아요, 박사님. 그렇죠. 근데 특히 이제 아파트 중요한데 제 주위에 아파트가 한 5채 이상인 분들이 꽤 많아졌어요, 박사님. 좀 이건 좀 뭔가 좀 소유 상한제 네. 이런 거라도 한번 하면 안 될까요, 박사님? 네,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니까 저한테 야, 자본주의를 넌 모르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서울에서 아파트를 본인이 하나 10채를 독식한다는 것은 조금 그래도 어떻습니까? 뭐 박사님? 그래도 방서구에 49세가 273세인데 제가 49세에 박사님. 그래서 사람들이 저한테 물어봐요. 너 아니냐고. 네, 하여튼 지방의 모 지방 같은 경우는 지금 네. 전세가가 매매가보다 높아요. 역전세, 맞습니다, 박사님. 네. 그래서 뭐 가면은 돈 없이 사요. 대기하고 있으면 맞습니다. 거기서 네. 그 지방의 뭐 지역을 가면 네. 집을 사고 네. 그 전세 준 걸로 네. 뭐를 하냐면 좀 남아. 저기 재산세하고 이걸 내고 네, 네, 네. 중개수수료 내고 네. 거기서 돈이 남아서 해먹고 네, 네. 거기서 1박 2일 놀다가 네. 와도 돈이 남아 있어. 네, 네. 뭐 인생이 뭐 그렇죠. 네. 그렇게도 지금 살 수 있는 데도 네, 있어요. 네, 그러니까 네. 뭐 우리가 찾아보면 네. 많이 있다라는 거. 지금 실제적으로 그런 거니까. 네. 박사님 사실 저희 이제 마지막으로 네. 3기 신도시가 이제 내년도에 이제 사전 청약을 좀 한다고 합니다, 박사님. 네. 3기 신도시가 이 부동산 시장에 좀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한번 좀 대략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사님.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정부가 또 한 번 사기친 거죠. 사기입니까? 정부가 사기쳤어요. 사기. 왜냐하면 네. 자 우리 일기 신도시 때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그 뇌리에 그대로 남아 있어요. 네. 그러니까 5, 6년 만에 네. 확 공급된다. 네. 완전 공장 찍어내듯이 확 공급된다. 네. 근데 2기 신도시는 아직도 완성 안 됐어요. 아, 네. 우리가 2기 신도시를 발표를 하고 지금 20년 네, 네. 다 돼가는데 네. 완성이 안 돼요. 네. 3기 신도는 더 늦을 거라는 거죠. 아, 예, 예. 더 늦어질 네, 거라는 거예요. 네. 점점 공급이 늦어질 거라는 네. 거죠. 그거를 마치 지금 내년에 사전 청약해서 네, 네. 할 거라고 막 그렇게 아. 홍보를 합니다. 네. 그 사전 청약해서 얼마나 할 건데 네. 그 10만 원도 안 나온다고. 네. 그게 이제 사업 계획상으로 네, 네, 사업 계획상으로. 그거가 나올 수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발표는 10만 원 이렇게 했지만 네, 네. 그때 당시 건설사가 자 우리가 건설사 정부는 공급을 하고 싶어요. 네, 네. 그럼 정부가 직접 짓든지 네. 아니면 공급을 하려면 뭐 민간한테 택지 분양을 하겠죠. 네. 택지를 수용을 해서 네. LH 땅 장사하는 또 비싸게 해서 팔아먹겠죠. 네. 땅을 수십 배 튕겨서 수용할 때는 몇 백만 원, 팔 때는 몇 LH. 천만 원 이런 LH. 알겠습니다. 참. 야, 그래서 지금까지 공공기관에 대해서 강력하게 사실은 말씀해 주시는 분은 우리 이영삼 박사님밖에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이런 분들이 사실 나설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박사님. 그러니까 제가 국회의원으로. 정계 네, 입문을 정계. 못 하고 있어요. 아, 그렇습니까? 누가 불러주질 않나요? 알겠습니다. 국민의 네. 네. 어쨌든 그런 네. 문제가 있어서 네. 자 우리가 순차적으로 입주를 할 텐데 네. 그 순차적으로 들어간 건 사전 청약 받는다고 해서 청약 대기를 시켰거든요. 네, 네. 그러면 그게 다 어디로 가겠어요? 네. 다 청약 대기 되면서 전세 물량으로 빠지죠. 네. 그러니까 전세가가 당연히 올라가죠. 폭등하죠. 네. 그 전세가 폭등하고 지분 공급은 네. 지금 최소한 앞으로도 지금 내년부터 분양을 한다 하더라도 분양 네. 들어가서 네. 입주까지 들어가서 하는 네. 데까지 생활 편의시설까지 5년 걸려요. 그렇죠, 맞습니다. 최소. 네. 5년이 걸리면 그 사람들이 애가 태어나서 유치원을 다니면 네. 이제 학교 들어가면 거기랑 옮기지를 못해. 아, 네, 네. 좋은 학교 찾아가야 되니까. 네. 학교가 없는 걸. 네. 3기 신도시 가면 학교가 있겠어요? 네, 맞습니다. 학교가 없는 거 그 학교를 어딜 가? 네, 어쨌거나 우리 이영삼 박사님 말씀은 2025년도 정도에 조정이 올 거라고 하는 말씀을 약간 애둘러서 표현한 그런 거라고 저는 아니는데? 이해를 조정 안 한다니까?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 어쨌거나 저희 이제 부동산 최고의 전문가이신 우리 이영삼 박사님 모시고 2021년도 부동산 시장에 대한 전망을 한번 해봤었습니다. 어쨌거나 결론적으로 놓고 본다면 야 아파트 가격은 조정 쉽게 시켜주지 않을 것 같다. 또 외국의 사례를 좀 들어본다라고 하더라도 그렇게 높은 것은 아니지 않느냐라고 말씀을 하셨고. 다만 이제 상가와 오피스텔은 조금 고려를 좀 해야 되겠다. 또 공장도 좀 고려를 해야 되겠다. 다만 입지가 좋은 곳들은 여전히 강세를 보일 것 같다. 이런 말씀을 좀 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사실 많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통계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하는 점. 그래서 오늘 말씀해주신 한국은행 또 통계청 그다음에 KB 이런 자료들도 상당히 좀 많이 봐주시면 상당히 좀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박사님 오늘 어쨌거나 방송에 나오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 한 번만 딱 더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예, 이제 지겹다 이거죠?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설춘환의 마수열전 2021년도 부동산 시장 전망 이영삼 박사님과 함께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여러분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